자, 이번에는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89페이지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.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가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렇게 만들었었는데, 요즘에는 우리가 좀 생활이 좀 풍족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, 그 기반시설 중에 하나를 도시 안에 공원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,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그 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끔 됩니다.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를, 다시 말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네가 내 땅을 도시자연구역으로 묶어서 내가 그 땅을 사용하는 권한을 제한하게 만들었으니까 내 땅을 매수를 해달라,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는 지정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매수 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부터 지정되기 전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청할 때는 매수를 해주는데,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걸 매입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달라는 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말하면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사람이나 토지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구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나, 아니면은 그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기 전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었는데 상속을 받으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거를 상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, 그분이 땅에 대한 것을 이거 배워야 되겠다고 등록을 하셨어요. 그 왜 등록을 했냐 했더니, 자기는 그 슈퍼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여자분이에요. 슈퍼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데, 그러면 제일제당이든지 뭐 이런 데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큰 슈퍼에다가 다 물건을 대주고 이제 한 달 있다가 그 대금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업을 하는데, 자기가 그런 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, 담보를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담보를 집어넣으면 그 1억짜리에 한 6천만 원, 7천만 원까지 물건을 계속 대주는 거야. 그 담보까지. 그래서 그분이 담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적당한 땅을 사서 몇 개를 담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. 근데 나한테 와서 토지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,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땅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, 그때 5천만 원이니까 얼마를 주고 사서 담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. 집어넣고 몇 년 동안을 그거를 가지고 그냥 담보를 집어넣고 물건을 봐서 납품하고 있는데, 어느 날 연락이 왔대.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수하게끔 돼 있으니까 당신이 동의해라 해갖고 갔더니, 자기가 땅을 샀던 가격이 뭐 2배인가 3배를 주고 매수를 하더라는 거야. 깜짝 놀랐대.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, 이제 담보로 집어넣은 땅이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사서 담보로 맡겨놨다가 몇 년 있다가, 자기는 담보로 쓰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팔았을 때 돈이 되는 땅을 좀 사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땅을 좀 배워가지고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. 근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담보로 집어넣을 땅을 좀 살 때 좀 알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, 교수님, 내가 담보로 집어넣은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어요, 그러더라.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수 청구하면 돼, 그랬더니 그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. 왜? 그랬더니 자기 땅은, 자기가 산 땅은 뭐 5천 몇백 평인데 자기 옆에 있는 땅은 1천 몇백 평짜리가 있대요. 근데 그 사람 땅도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더라고. 묶여고 그 사람이 먼저 그 인천에다가 내 땅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놨으니까 매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온 게, 우리 인천에 그 살 돈이 당분간 없으니까 지금은 매수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다시 청구해봐 주십시오, 이렇게 미루더라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했는데, 그러면
그분 보고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조금 좋게 매수 청구를 하면 그 다음이든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매수 청구를 해라 했더니 나중에 뭐 2년인가 3년 있다가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다 땅을 그 도시 자연공원 묶였을 때 그 땅을 다시 다 팔고 나왔다.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더 웃겼던 거는 뭐냐면 제가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토지개발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등록하시는데 그분은 보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니긴 등록을 할 때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갖고 도시하고 가깝고 아주 그 좋아갖고 땅을 샀는데 개발지원구에서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. 난 그것도 모르고 샀어요. 그래서 이 땅을 살려면 개발지원구로 묶이고 이런 거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원칙을 알고서는 땅을 사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분이 이제 내 토지 개발 강의를 듣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토지 개발 강의 다 듣고 얼마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교수님, 제가 그 개발지원구역 부산에 있는 개발지원구역 땅을 샀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그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길래 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둘 다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매수 청구권이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땅을 샀는데 거기를 뭘로 묶었어?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죠.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얼른 그 땅에다가 농사도 짓고 농기계에 있는 것도 다 갖다 놓고 하면서 매수 청구를 하십시오. 그러면 매수 청구할 때 그 농기계가나 농사 짓는 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서 매수를 하게끔 됩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때 얼마 있다가 나한테다가 그렇게 해서 그거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 해갖고 매수 청구를 해서 그 돈까지 거기 나무 심어놓은 것까지 농기계 갖다 놓은 것까지 다 감정평가로 집어넣어서 매수를 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매수 청구권이 없이 그대로 건물을 못 짓는 겁니다.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 연계 확인원에 뭐가 나왔죠?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겠죠. 계양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.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옆에 있는 땅인데 그 옆에 있는 땅을 도시 자연공원으로 묶여서 매수 청구했더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매수 청구하라고 했던 땅이 이 땅입니다.